안녕하세요. 황지영입니다. 오늘은 제가 라스베가스에 있는 팁시 로봇이라는 매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여기 팁시 로봇이라는 매장의 팁시라는 표현은 약간 술 취해서 알딸딸한 이런 표현인데요. 이 매장이 어떻게 이 팁시 감성을 연출하고 있는지 함께 비디오를 잠깐 보시겠습니다. 사실 이렇게 로봇이 칵테일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커피를 만들어주거나 하는 것들이 처음 있는 사례는 아니죠. 한국의 경우에는 성수동에 있는 보뽀봇 그리고 또 라운지엑스 같은 그런 스타트업의 커피 로봇 그리고 비트 같이 이 전철역에서 요즘 그렇게 보이는 자동화된 로봇이 만들어주는 커피 한번 보신 적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. 아니면 강남역에 있는 치킨을 튀겨주는 로봇이라는 그 러버 치킨이라는 브랜드도 있죠. 우선 이 성수동 보포봇에는 가보면 커피를 드립해주는 그 드립봇, 그리고 또 칵테일을 만들어주는 칵테일봇, 디저트 위에 글씨를 써주는 디저트봇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렇게 이 소비자들이 보이는 데에서 로봇이 만들어주는 그 로봇의 어떤 역할, 로봇 바리스타나 그리고 또 로봇 쿡, 그리고 로봇 바텐더 이런 로봇이 직원 같은 모습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는 것, 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비디오를 만든 이유이기도 한데요. 사실 이 팁시 로봇은 최근에 만들어진 건데요. 이제 2017년에 라스베가스에서 이 매장이 선보이면서 라스베가스에서 그 수많은 호텔, 여러분들도 이제 라스베가스 혹시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호텔이 있고 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F&B 비즈니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. 그런데 그런 영역에서 이 일하는 일자리들을 로봇이 뺏어갈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확 강하게 해줬던 그런 사례였기도 합니다. 당시에 많은 그 노동자들이 이 농성을 벌인 배경이기도 한데요. 예를 들면 이 팁시 로봇 두 대가 하는 일이 이 8명의 사람 바텐더가 하는 일과 맞먹는다고 하니까요. 그래서 그렇게 이 많은 로봇과 그 자동화 시스템이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이제 농성이 이렇게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. 어찌됐든 제가 오랜만에 방문했던 이 라스베가스에 마주한 이 매장에서 제가 감탄한 것은 특히 이 디테일과 정교함이었습니다. 이 키오스크에서 우선 소비자가 주문을 할 때, 이 칵테일 재료 중에서 내가 원하는 맛, 아니면 내가 원하는 재료, 이런 것들을 가감을 할 수가 있고, 이 커스터마이제이션 된 음료를 이 로봇이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정교하고, 그리고 이 재료를 섞는 과정뿐만 아니라, 이 컵에다 따르는 그런 장면들도 굉장히 정말 굉장히 기술이 발전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모습이었는데요. 사실 이 로봇이 우리 삶의 정면에 드러난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도 하죠. 미국의 경우 F&B 영역에서는 제가 리테일의 미래에서도 소개한 스파이스라는 샐러드 레스토랑이 있죠. 그래서 이 원통형의 로봇이 재료를 가지고 알아서 재료를 섞어서 그 샐러드를 만들어주는 그런 장면이 제가 이렇게 많이 보여주기도 하는데요. 그 외에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로봇이 만들어주는 버거 레스토랑 크리에이터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이 로봇 카페의 어떤 시초격인 카페 X도 실리콘밸리에서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왜 그러면 이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그 로봇들을 선보이고 있는가, 그런 장점을 한번 살펴볼까요?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선 가장 크게 인건비와 운영비를 줄일 수 있죠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이 어떤 인간 몇 명에 해당하는 일들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근데 더 중요한 사실 장점은 어떤 상품과 그리고 또 어떤 그 서비스에서 그 균일화된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. 예를 들면 그 매뉴얼에 있는 레시피 그대로
어떤 주문이 들어와도 아니면 그게 커스터마이제이션 됐더라도 매뉴얼에 있는 그대로 맛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.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 경험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로봇이 그 자체로도 소비자들의 어떤 관심을 끌 수 있는 매력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제가 강연 때마다 사실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. 특히 이렇게 이 기술 중심의 소비 트렌드 같은 것들을 이제 강연할 때 제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첨단 기술 자체가 만병통치하게 될 수는 없다인데요.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 로봇으로 집객 효과를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도 이제 사실 한시적인 것이고, 기업과 브랜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본질이라는 거죠. 이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데 가끔, 뭐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가끔 이 첨단 기술을 도입하면 우리에게 정말 많은 고객들이 올 거야 라던가, 우리 상품이 굉장히 인기 있을 거야, 아니면 우리 매장을 정말 많이 찾을 거야 라는 그런 어떤 기대가 있을 수 있는데, 그건 당연한 기대일 수 있는데요. 그런데 그것은 어찌됐든 한시적일 수밖에 없고, 우리가 제공하는 어떤 그 기업이 제공하는 그 본질, F&B면 맛, 그리고 품질, 이런 거겠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본질에 집중된 어떤 업그레이드라던가 아니면 업데이트, 맛을, 그 메뉴를 새로 그 개편하는 그런 노력들,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한 어떤 그 비즈니스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성공 요소이지, 첨단 기술 자체가 만병통치하게 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. 네, 어찌됐든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본질의 첨단 기술이 플러스 알파가 될 때는 그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지만, 이 첨단 기술 자체로만 이 어떤 그 비즈니스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아니라는 거죠. 실제로 앞서 말한 F&B의 세 가지 다른 사례들, 이 스파이스를 제외하고는 창업한 지 3년 이내에 다 파산을 하기도 한 어떤 그런 이유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.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이런 얘기들 좀 더 풀어보기도 하고요. 자,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